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 전쟁 이후의 최대 위기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으면서 야 이러다가 정말 전쟁 터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파주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김경일 파주시장 모시고 궁금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네. 최근 보면은 이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이제 방송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 피해 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예. 살려달라. 예, 이런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저희 KBS 기자가 취재한 내용부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북한과 불과 1.7km 떨어진 서해 최접경지.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는 달리 하루 종일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넉 달 전부터 북한이 제기한 대남 방송 소리입니다. 음산한 소음에 귀신 소리까지. 주민들은 수면장애는 물론 질병까지 엿고 있습니다. TV 저 음향 소리가 귀에 안 들릴 정도예요. 스트레스 검사를 했는데 수면 부족 전부 100% 나와요. 소음도를 측정해봤더니 들린다. 70데시벨 정도로 붐비는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맞먹습니다. 성인도 참기 힘든 소음 공격에 안미 씨의 8살 딸은 대통령에게 무섭고 힘들다며 편지를 썼습니다. 주민들은 집에서라도 편히 쉬고 싶다며 방음창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와 땅굴 체험으로 인기가 많던 안보 관광지도 찾는 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던 이 게스트하우스도 예약 취소가 잦아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대북 방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피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대응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신현욱입니다. 이 대남 방송 네. 뭐 저게 있을 거라는 거 저희가 생각했는데 진짜로 저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들으신 얘기는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70데시벨, 뭐 65데시벨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한참 심할 때는 105데시벨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135데시벨까지 갔던 경우도 있고요. 그 24시간 방송을 해요. 그 24시간요? 예, 밤에도요? 예, 밤에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7월서부터 9월 28일 전까지는 이제 낮에 그 방송 내용도 네. 뭐 그 자기 체제 선전이나 그 북한 가요라 그럴까요? 뭐 이런 노래들 이런 걸 틀어줬다면 9월 28일서부터 24시간 방송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귀신 소리, 기계 소리, 기계 소리. 예, 기계 막 가는 소리 같은 거, 아. 뭐 그다음에 까마귀 소리. 이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굉장히 신경을 엄청 자극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엄청 그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그 한 70데시벨 넘어가는 그 소음은 사실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소음 수준이거든요. 이게 강변북로 그 옆에 예. 가시면 아시는 그런 정도의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생각보다 엄청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의 파괴됐어요, 삶이.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그 뭐 국회 가서 저기 참고인으로 증언회들은 증언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시민의 안전을 지금 거의 다 그냥 누구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제 한 30분 정도 예.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파주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딘가요? 대성동, 통일촌, 네. 비무장지대 아니죠. 네네네. 여기에도 이제 마을도 파주시죠. 거기도 다 파주시죠. 파주시. 예. 거기에 시장이 또 현장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한번 다녀왔는데 네. 좀 그 이면에 좀 씁쓸함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10월 초부터 시장이 좀 와서 좀 들어줬으면 해서 제가 얼른 그럼 우리 대성동 주민들 만나 뵈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게 유엔사가 통제를 하더라고요. 못 예. 들어오게. 그래서 기자들도 거기 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좀 너무 좀 씁쓸하지만 그래서 좀 얼마 전에 가서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한시라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고통이 실제로 들리는 이 소음 공해라는 것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그 주민들이 저 손을 잡고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그 말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파주시하고 이 파주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예. 가장 절박한 요청 뭡니까? 그러면 요청들을 되게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삶이 그러니까 수면을 못 하세요. 잠을 못 잔다. 예, 잠을 못 자시니까 이제 이게 장기간 되잖아요. 벌써 24시간 한 게 9월 28일부터니까 그건 2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4시간 이 소음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잠을 못 자면 생체 리듬이 거의 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건강에도 문제가 계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성동도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경기도하고 좀 협조해서 한 3가지 정도 지금 요청 사항이 있어서 3가지요? 예, 3가지 구체적으로 정도, 한번 예. 좀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이제 옛날 경기 영어마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파주 탄현에 알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숙소하고 쉼터 제공해서 거기서 이제 정말 못 견디시면 와서 이제 일 끝나시고 이제 나와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부분들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방음창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의견이 방음창? 압도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예, 소리 좀 안 들릴 수는 없는데 네. 좀 저감될 수 있도록 방음창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지금 이제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건강 때문에 마음 안심 버스라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네. 그걸 좀 보내드려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 좀 위로도 좀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결국은 경기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 부근에 있는 강화도인가요? 예, 예. 또 여기도 이제 연천이라든지 이쪽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예.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또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까?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도 이제 방문해 주셔갖고요. 네. 우리 대성동 주민들하고 이 간담회도 가지시고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서 위험 구역도 설정해 주시고 그런 빠른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면요, 결국 북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에 가서 방송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북한이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네. 해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해결 방법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안 보내고요, 안 받으면 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됐나 이제 보면요, 처음에 이제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보복으로 그쪽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또 바로 보복으로 저 그림에 나오는 저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가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제 남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하니 북에서는 또 보복으로 또 대남 확성기 공격을 하고 네. 또 그러니까 또 북한은 거기에 우리 평화의 상징인 다리나 이런 부분들을 또 폭파시키고 이게 계속 그다음에 긴장 관계가 계속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거든요. 네. 이건 어느 가치보다도 항상 상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이거는 버릴 수 없는 가치라서 만약에 북한이 먼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라도 과감하게
먼저 대북 전단부터 날리는 부분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대북 전단을 우선 살포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게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먼저 북한의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 이거를 자제를 하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이라고 합니까? 이거 보내는 오물풍선, 예. 쓰레기 풍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또 보내는 거를 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긴장이 좀 완화가 되면 네. 대북 확성기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시네요. 예, 우선적으로는 대북 전단 날리는 부분부터 원인 제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북한 인권도 좋고 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지금 이 안전이 흔들리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대북 전단 날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5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5명 안쪽 이분들이 결국은 작게는 52만 파주 시민의 안전을 그 위협에 빠뜨리고 크게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또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경기도가 보니까 특단의 방법 내놓겠다. 예. 이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이걸 재난안전법상으로 위험구역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도 있나요? 네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 재난안전 위험구역으로 이제 묶으면요. 크게 한 3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북 전단도 하는 위험 인물들을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없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행위를 못하게 저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사법행위를 사법이라 그래야 되나 신고를 통해서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네네네네. 그리고 또 항공안전법 이 얘기도 하던데 이거는 또 뭐예요? 그 항공안전법은 아까 대북 전단 날릴 때 보셨잖아요. 이렇게 예. 크게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내용물 같은 거 예. 넣고 보내는 거죠. 근데 국회에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 무인 자유기구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2kg 이상씩 달아서 올리면 이게 위법 사항이랍니다. 그게 뭐 떨어져서 만약에 네네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위법 사항이라서 파주시가 사실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 파주 경찰서에 네. 고발 조치한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첫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파주시가 이미 파주 경찰서에 네. 저기를 했었고 지금 그래서 경찰서의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적인 이제 사법 처리된 결과를 좀 보고 나서 네. 이제 해야 될 이 부분들이지만 법으로도 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대북 확성기, 네, 대남 확성기죠. 네네. 요 문제는 요 정도로 저희가 짚어보고 화제를 좀 바꿔갖고요. 예. 파주시의 재난안전 상황, 저희 프로그램이 재난안전 119이기 때문에 네네네. 요 상황도 한번 저희가 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파주시가 보면은 행정안전부의 올해죠, 2024년 재난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올해만 된 게 아니고 이전에도 이제 됐는데 예. 올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파주시가 쭉 해왔던 방식인데요. 네. 핵심 역량을 강화하자. 핵심 역량. 그러니까 실질적인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그러니까 형식에 얽매인 재난 안전 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네.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 해서 그 정책들을 만들어서 입안을 했는데요. 아.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하고 잠깐만요. 예.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이요? 예. 생애 주기별. 예, 그다음에 응급처치 활성화 교육 이 부분들을 좀, 활성화 예, 교육. 그래서 네. 이걸 좀 중점적으로 그 제안을 좀 했는데 이게 좀 행안부에서 이게 좀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두 군데도 네.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먼저 이제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 요 내용부터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이게 세계 주기별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옛날 복지국가에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렇죠. 그 표가 있잖아요. 그 똑같이 유아 때부터 뭐 그다음에 그 청소년 성인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주기별로 교육을 하는 거죠. 안전 교육을. 아 그러니까 예. 나이에 맞춰 갖고 네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뭐 네. 4살이라든지 뭐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또 유치원에 맞는 안전교육.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예예. 성인은 성인. 예,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들은 그러니까 보통 주기별로 하면 이런 거 초등학교들이 가장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존 수영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때 맞는 부분들을 집어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들 이제 좀 4살짜리들 이런 보면 뭘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4살 어린이들이 예. 안전교육에 대해서 뭐 시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도.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요. 그 교육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놀이입니다. 놀이. 그러니까 놀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4살 유아들은 그 평생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아이들이 뭐 바로 무슨 안전교육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놀이를 통해서 자기 안전에 대한 그 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습득을 할 수 있게.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아지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가야 될 방향이고요. 조금씩 조금 우리가 그 좀 무딘 부분들도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용산 참사라든가 기타 이제 큰 참사들이 가끔 나잖아요. 잊을만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체득되게 그렇게 교육해 나가는 것도 우리 지방 정부의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파주시에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갖고 응급처치 교육도 이제 대단히 이제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가-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가 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을 좀 강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무원들 위주의 이제 그 응급처치,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많이 늘렸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한 398명 정도가 이제 했다면 거의 다 이제 그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네. 거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정도는 한 1,000명이 좀 넘는데 그중에 한 900명 이상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심폐소생술 어디서 교육을 시켜요? 했어요. 근데요? 그 원하는 대로 다 하시죠. 그러니까 교육 장소에 많이 파견해 달라 그러면 아. 어디 뭐 있으면 이제 행사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우리 인원들이 가서 네. 그 교육을 시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본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네네. 났을 때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시민들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체득한다. 아, 그럼요. 그래야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발생을 하면요. 이거 심장마비하고 그다음에 가장 그 10초, 20초, 30초 사이에 네. 그 회복하는 이 회복력이 또 달라진다고 골든 그러잖아요. 타임이라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가장 누구나 있을 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상을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꼭 공무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소방이나 이런 분들이 맨날 있으면 좋겠으나 그 유사시에는 그 일반 누구나. 시민들도 누구나 거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가 그래서 우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59개 체육관에다 그냥 기계를 다 비치를 했어요. 네. 예, 그다음에 편의점하고
한 그 또 이 협약을 좀 맺어갖고 편의점 내에도 한 20개 정도 이 기계를 좀 비치라는 협약을 맺어서 비치를 네. 해놓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최단 거리 내에서 이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파주시가 이제 국민안전체험관 네네. 유치하는 이제 예. 성과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오산시에 네. 이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제 그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그 경기 북부, 서울 서북부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경기 북부에 있는 분들이 오산까지 가서 그걸 이용할까요? 아 그렇죠. 예. 이용 못합니다. 거리도 그렇고. 예. 네. 그래서 그 경기 북부에도 국민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기 북부 인구가 이미 400만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인근까지 하면요 한 1000만 가까운 그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 규모예요. 근데 제대로 된 국민안전체험관 하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서 근데 우리 파주가 입지가 또 되게 좋아요. 교통이 사통팔달이고요. 뭐 이제 뭐 GTX도 곧 뚫리지 내년에는 제2외곽 순환선도 뚫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가장 역점을 예. 두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파주시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특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네. 아이들 생애 주기별 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전용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생존 수영장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파주시가 이제 기업이 5,000개가 있습니다. 그 5,000개가 있어서 그 기업에 다니는 기업체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한 체험 그 관으로 좀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도 바로 시장님하고 그 같은 생각인데 네. 대한민국이 항상 안전한 사회, 네.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예. 아마 시장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고. 자, 화제를 한번 조금 더 바꿔갖고 예. 올 연말인가요? GTX가 이제 파주까지 막 개통된다는 얘기도 예. 들리던데 네. 파주 하면은 교통이 참 안 좋아서 가고 싶어도 잘 가지 못했는데 GTX 개통되면은 뭐 달라집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 GTX를 한번 타봤거든요. 시승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역에서 타시고 이제 파주까지 오셨나 봐요. 네. 근데 한 17분 걸리셨대요. 서울역에서 파주까지 17분이요? 네네. 와. 그러니까 거의 혁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파주에서 이제 그 광역버스를 타면요 1시간 반 걸려야 광화문에 그러니까 서울역에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GTX가 들어오면서 서울 출퇴근 그러니까 생활권이 거의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혁명이라고 봐야죠. 혁명. 예,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말 되면 이제 그 제2외곽 순환선이 이제 뚫립니다. 파주로. 외곽순환이요? 그러면 전 경기도가 아마 1시간권 안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다 이제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파주가 예전에 김포 가려면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제2외곽선은 그 밑에 그 한강 밑으로 이제 그 지하 도로가 생기거든요. 네. 4분 걸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요. 예. 쉽게 말해서 교통혁명이네요. 이제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는 이미 이제 그 교통혁명의 기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제 GTX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2순환선, 서울 문상강 고속도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통은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혁명이 재난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그 도시가 성장할 어떤 분야든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 교통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GTX도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네. 가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세심하게 얘기를 해요. 네. 워낙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지하 밑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가끔씩 방문 드려서 말씀도 나누고 합니다. 아, 자, 자가용 운전자들을 위해서 또 파주시가 교통혁명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외곽순환, 네네. 그다음에 지하 네. 그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2외곽 순환도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도로죠. 아, 네. 그렇게 되면 파주시 접근이 훨씬 더 파주가 보통 이제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반포 예전에 우리 여동생이 반포에 살 때 차 안 밀릴 때 낮에 한번 와봤더니 파주까지 들어오는데 30분이 와요. 그러니까 자유로를 통해서 오면. 네.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바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통이 지금 철도, 그다음에 도로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갖추어져 가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고 이제 좋은 이 환경이 되는 거죠. 시장님이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행정구역이라고 하죠. 네네. 담당하고 있는 예. 행정구역 파주가 근데 굉장히 넓어요. 이 파주가 그 면적으로 보면요. 서울시하고 안양시를 합친 면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안양시를 합친 게 파주예요. 예. 와, 예. 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앞으로 이 경기도나 국가에 기여할 부분도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통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교통복지 네. 요거에 대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지난해인가요? 경기도에서 이제 최초로 수요 응답형 버스, 예, 똑버스라고 그러죠. 똑버스. 예.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수요 응답형 버스죠.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콜을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니 콜 택시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니 뭐 이런 거는 제가 들어봤는데 노선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노선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를 맞춰 드리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행정이 주민 중심의 행정이네요. 쉽게 말하면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통도 그렇고 딱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저 교통 나오니까 네. 파프리카. 예. 처음에 저는 파프리카 이거 먹는 파프리카 있잖아요. 야채. 예. 야채 파프리카를 왜 교통하고 파프리카를 연결시켰냐 이겠는데 파프리카 이게 뭡니까? 그 파프리카는 아까 저 써있지만 FAR, 예. PREE, CAR 그래서 파프리카인데요. 이게 학생 전용 통학버스입니다. 학생 전용 통합버스. 예. 그래서 저희 전국 지자체에서 전국 지방정부에서 이걸 엄청 해보려고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또한 이제 경기도 의원 때부터 학생들 통학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상위 버스 운송 사업법에 사실 지방정부가 이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파주시가 이 부분들을 이제 방법을 찾아낸 거죠. 어떻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만듭시다. 그러고 나서 찾아서 버스 운송사업법에 딱 이제 걸리는다고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뭐가 있는지 방법을 찾읍시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게 한정면허로 찾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정면허라는 제도를 갖고 여기에 학생 통학버스를 노선을 만들어서 돌리는 한정면허를 발급해서 파주시와 파주시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대중교통 특히 버스 이용해서 이제 학교 이제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이게 도입됐고요. 이게 보면 이제 저기를 보시면 알지만 학교 앞을 가 보면요. 학생들 지금 타네요. 버스도 좋네요, 저게. 대용량 좋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버스고요. 예. 아이들이 가 보면 학교 앞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학교 앞이요? 난립니다. 애 하나 이제 출근하려면요. 아이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학교 앞이 등하교 때 보면 난리예요. 그냥 꽉 차고 차가 밀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가족들이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폭발적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2의 파프리카 계획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신도시 지역에 그 우선 돌렸는데 올해 그러니까 12월에 그 경기 북부 쪽에 네. 그러니까 이제 금촌, 문산, 법원읍 쪽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12월에 시범으로 한번 돌려보고요. 내년부터는 그 노선을 확대해서 좀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남은 임기가 이제 2년 정도 남은 건가요? 네네. 네, 2년 정도 남은. 채 못 남았죠.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정책은 또 하고 싶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흘렀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걸 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 도시, 선도 도시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선도 도시. 예, 예. 그 기본 사회 선도 도시. 네. 예, 그래서 가장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AI 혁명이 이제 시작되고 기후 위기가 오고 그럼 시민의 삶이 상당히 지금 그 위협을 받고 있고 양극화는 이미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돼 있어서 새로운 사회 모델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기본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소득, 기본 교통, 기본 주택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회를 위해서 파주시가 선도 도시 역할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도 도시 역할을. 예.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소개하신 여러 가지 뭐 생애 주기별 뭐 안전 교육이라든지 네.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배우러 올 것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벌써 전국에서 지금 벤치마킹하러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냥 많이 좀 빨리빨리 좀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예, 언제든지 파주 오시면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일 파주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들께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민들만 바라보고 또박또박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예.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